자, 첫 번째 오늘의 한 뉴스는요. 정말 기가 막힌데요. 이거 이제 삥땅극에서 정말 이제는 막장 스릴러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이용수 할머님께서 용기 있게 이 정의연의 치부를 고발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윤미향의 돈미향의 삥땅극으로 가는가 했더니 글쎄 손영미라는 정의연에서 운영하는 평화의 쉼터의 소장이 숨졌어요. 근데 이 소장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1년 내내 그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이지가 않는다. 파주에, 말하자면 아파트에. 그러니까는 거의 파주 아파트는 빈 채로 있고, 뭐 어쩌다 뭐 옷까지나 갖고 오거나 뭐 이런 거고, 이 손영미 소장이라는 분은 24시간 내내 이 할머님들하고 같이 평화의 쉼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80만 원을 받았던 정말 불쌍한 이 착취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유서도 없이 자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보통 이제 이 손영미 씨가 지금 이제 독신으로 알고 있는데 언니가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러면은 연락이 안 된다, 뭐 이러면 유일한 혈액이라면은 유일한 피부치라면 언니가 그걸 발견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상하게 윤미향 보좌관이 간 거예요. 연락이 몇 시간 안 된다고. 그러면서 문이 안 열리니까 119에다가 문을 따달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면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친정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예전에 이제 같은 아파트 동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뭐 바쁘죠. 정치하느라고 뭐 이러고 바쁜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저녁에 뭘 갖다 드리려고 갔더니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어머니가 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좀 귀가 어두우셔요. 그래도 그냥 초인종을 막 10분, 20분 계속 하고 뭐 집 전화, 뭐 핸드폰 해도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30분이 있는데 막 그냥 두드렸는데 안 열리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제가 막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가슴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30분 만에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 보통 피부치들이 합니다. 근데 윤미향 보좌관이 그 파주에 있는 그분의 아파트에 쫓아갔다. 그리고 그분한테 뭐 문이 안 열린다고 해갖고 경찰에다가, 아니 119에다가 신고를 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 소장이란 분이 굉장히 낙담하거나 어쩔 줄 모르고 뭔가 말하자면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이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인 수색입니다. 뭐 걸릴 게 많으니까.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압수수색에 전까지는 아무 그게 없었던 거예요.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이분이 아마 이제 윤미향이랑 막 이런 사람하고 이제 의논을 했겠죠. 그리고 이 검찰에서 갖고 간 자료 중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마도 그분의 통장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추리소설도 많이 보고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추리소설 안 보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미향하고 거기서 막 대책을 얘기하고 보좌관하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이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아마도 압박을 했을 겁니다. 뭐겠어요? 네가 다 안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특히 당신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에 대해서는 안고 가라. 이순덕 할머니의, 말하자면 100세 때 돌아가신 이순덕 할머니의 부조금을 꽃은 사절한다. 조화는 사절한다. 그러면서 조의금 계좌를 쫙 손영미 이름으로 딱 넣은 거예요. 너무너무 속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친척도 없고 거기서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라면은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이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저승에 가는데 수의를
입죠. 그런데 수위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머니가 없어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가 친척도 없고 마지막을 평화의 쉼터에서 돌아가신 이순덕 할머니한테 무슨 조의금을 걷습니까? 그리고 장례 비용이라는 것은 다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데 이건 뭡니까? 결국은 이 손영미 씨의 계좌를 통해서 윤미향이가 그 계좌에서 상당한 돈을 훌쳐먹은 거고 그 다음에 그 계좌에 대해서 손영미 씨 보고 이거는 당신이 안고 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손영미 씨가 난감해하면서 아마 나 집으로 가버리겠다고 나 못한다고 하면서 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면서 갔겠죠. 그리고 손영미 씨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주저흔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동시에 술도 좀 드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알기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는데 웬만해서 술 마시는 분도 아니라고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분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저 악마 같은 사악한 윤미향이는 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나는 체포되지 않으니까 나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계좌나 당신이 묻고 가라. 이렇게 했을 게 뻔합니다.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윤미향이가 보좌관 보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초 발견자가 보좌관이라는 것도 소름이 쫙 끼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돈미향의 삥땅극에서 일종의 돈미향 게이트라는 제목의 막장 스릴러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윤미향이의 말하자면은 위스퍼링, 속삭임이 있었던 겁니다. 보통 윤미향이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손영미 씨한테 뭔가를 뭐 울고 짜고 했던 간에 뭔가를 속삭였다. 이 위스퍼링, 속삭임이라는 거는 이 범죄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럴 경우에도 그 범죄를 교사한 사람, 즉 교사범이 바로 위스퍼러다 이럽니다. 그래서 보면 나는 뭐 특별히 누구 뭐 때리라고도 안 했고요. 누구 집에서 뭐 금고 번호가 114인데 그거 열어가지고 다이아몬드 훔치라고도 안 했고요. 그냥 금고 얘기를 좀 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의 금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114로 번호도 많이 한다고 하대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러면서 결국은 범행까지의 모든 시나리오를 짜주면서 위스퍼링, 속삭이는 사람.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은 스릴러 작품에서 다루는 겁니다. 결국 돈미향 게이트라는 거는 이제는 아주 소름 끼치는 막장 스릴러극으로 된 거예요. 어떤 게이트 간에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사람의 목숨을 끊었다 하면은 그 게이트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걸 뜻합니다. 오죽하면은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끊었겠어요. 자, 운전기사가 자살했다. 금고지기가 자살했다. 보좌관이 자살했다. 이런 거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미향 게이트, 단순한 몇푼 훔치는 삥땅 게이트가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금의 정말 스릴러로 점철된, 즉 피가 묻어있는 돈미향 게이트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뜻합니다.